3억 원. 은퇴 후 부부의 25년 노후 생활을 꾸려나갈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그 돈이 자녀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하룻밤새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 그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잠시 후 아들의 성공만을 믿고 자신의 퇴직금 3억 원 전부를 쏟아부었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선한 마음이 어째서 노후 파산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 자녀 리스크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61살이 된 김진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며 그의 손에 쥔 것은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 약 3억 원. 손때 묻은 사원증을 반납하던 날 그는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조용하고 소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미국 명문대 MBA에 합격했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것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억대 연봉은 보장됩니다.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주변의 기대감 속에서 김진석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빛나는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한 채 노후 자금 전부를 아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보냈습니다. 1년 반 뒤 아들은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기대했던 외국계 기업의 억대 연봉 스카우트 제의는 없었고 길어진 경력 단절과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국내 기업 취업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부모님 집에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이 상황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20세 이상 성인 이른바 캥거루족은 무려 314만 명. 충격적인 것은 이 중 30대와 40대가 6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진석 씨의 아들도 결국 그 65만 명 중 한 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진석 씨 부부에게 남은 것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 13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성인 아들까지 세 식구의 생활비와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약으로 버텼고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자녀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결국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 했던 60대 부부의 사연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숭고한 헌신이 노후 파산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자녀 리스크의 무서움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는 노후 설계의 가장 큰 위험으로 바로 이 자녀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가구는 월 소득의 15.6%를 교육비로 사용하며 스스로 에듀푸어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지출 구조는 평균 퇴직 연령인 49.3세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이어져 결국 노후 준비의 발목을 잡는 핵심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있는 미국 부모의 75%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 소개된 71살의 여성은 세 자녀의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후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모두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괴한다면 정작 당신이 무너졌을 때 누가 당신을 도울 것인가? 반면 58살 이선영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단호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후 자산과 자녀 지원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죠. 딸과 예비 사위를 앉혀놓고 그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돕고 싶지만 엄마 아빠의 노후를 담보로 할 수는 없단다. 그녀는 부부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미리 준비해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비용 등은 부부가 함께 대출과 저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기색을 보이던 딸 부부도 이내 부모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저축 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알아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선영 씨 부부는 계획했던 대로 은퇴 후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건강한 자립의 기회를 준 것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선영 씨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자녀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의 노후라는 이름의 절대 방어선을 설정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이름으로 된 별도의 통장을 만들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방어선을 긋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부의 최소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그 금액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훗날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둘째, 지원의 상한선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자녀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제까지 얼마까지 도와줄 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지원하겠다.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5천만 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와 같이 명확한 상한선과 종료 시점을 정하고 그 이상은 자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애매한 기대감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는 방식의 지혜, 증여가 아닌 대여를 고려하십시오. 만약 어쩔 수 없이 목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상으로 주는 증여 대신 이자를 받는 대여, 즉 빌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돈의 가치와 상환의 책임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경제 교육이 됩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노후의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훗날 발생할지 모를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어진 지원의 끝은 결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오늘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되 나의 삶 역시 굳건히 지켜나가는 함께 서기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노후 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